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양도세 이슈. 뭐 오늘도 장중에 뭐 몇 시에 양도세에 관련된 발표되네 뭐 어쩌면서 갑자기 주가가 확 바뀌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을 개선시켜 주면서 이 심리를 개선시켜 주게 되면은 해외 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선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늦게 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제 기대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시장에 실제 도움이 돼 주려고 그러면은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합적으로 좀 보실 때 지금은 어떻게 주식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걸까요? 연말장은 한 번 있기는 한데 이제 연말 내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일 생각이다.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뭐 3월 금리 인하, 뭐 4월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붙어 있는 데다가 각종 지표들, 특히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과거에는 은행에 잔고를 쌓아놓고 소비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신용 카드, 그 다음에 뭐 리볼빙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쓴 것도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자기 가처분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분기 때는 한 번 정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면 조금 현금을 늘릴 생각. 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은 1분기가 좀 지나면 그때는 조금 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1분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이 빠져서 박살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각종 지표들이나 이제 미국 거를 쳐다보게 되면 물론 겁나는 것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뭐 손실이 4천억이네. 뭐 저기 채권 손실이 미국 은행들이 뭐 6천억이 달러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지표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고용도 나쁘지 않고 소비도 이제 톤다운이 되는 거지 뭐 완전히 꺾여가지고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뭐 경착륙을 한다기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단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 그다음에 내년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거기선 좀 팔아놓고 1분기 때 조금 눌리면은 다시 사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한번 1분기 때 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승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3분기 뭐 초 중반 정도까지. 근데 이제 4분기 들어서기 전에 고점 찍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복잡다단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이제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선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11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전에도 트럼프 바이든 대결에서도 역대급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노이즈들이 좀 반영이 될 거고 또 그 전에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 시점쯤 되면은 조금 이제 눌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좀 국내 주식으로 와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그 2차 전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2차 전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간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미디어 쪽은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여기 그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캐즘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서 이제 그 보통 한 10% 15%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 시장이 확 줄어드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돈 있는 사람 내가 먼저 갖게 되는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먼저 써보는 그러고 이제 자랑하잖아요. 남들 없는 거 나 이거 갖고 있어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깔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충전소도 많이 필요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5%가 안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돌아다녀 보세요. 충전할 데가 어딨나.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노이즈. 그 다음에 차값이 아무래도 비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급하게 산 사람들은 이제 일찍 사는데 이제 좀 대중화되려면 차값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약간 그 구간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캐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인데 네. 요 부분 어디엔가 지금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시 극복이 되려면 어떤 게 있냐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제품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또 앞서 이제 충전소 인프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 뒤에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단계화되면서 이제 나오지 않겠냐 싶고요.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전기차를 위시해 가지고 2차 전지 업황 전반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요가 줄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럼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전기차 업체에서 수요가 일정 부분 좀 줄었다. 근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네. 차값이 비싸네. 이런 게 얘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좀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이제 과잉 투자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전기차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WTO에도 들어와 가지고 건드렸던 업종 다 그랬어요. 화학, 네.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네들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양껏 늘려놓고 나서 나중에 안 팔리니까 구조죠. 네. 조선소가 저기 중국이 그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3분의 1, 4분의 1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완전히 그 없어졌어요. 정도예요? 네. 근데 심지어 더 웃기는 거는 중국 조선소 그 당시에 막 지어놨잖아요. 근데 배 한 척도 수주 못한 조선소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요? 보조금 문제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차 껍데기 만들어 놓고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받은 거 실제로 차도 아닌데 그런 것들 막 이제 그 쌓아놓은 것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밀어내기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팔린 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들 때문에 GM 포드 슬랜티스라든지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 뭐 이런 데서 다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는 좀 돌아서지 않겠냐 했는데 아니야 4분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공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뭐 지연시키고 미뤄야 되냐?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제 양극재 가격하고 그다음에 양극재의 퀄리티를 높여버리면 달라지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단결적 양극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매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단결적 양극재가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매출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게 주행거리하고 안정성, 수명 이런 것들을 갖다 높여주게 되면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효율이 그만큼 더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LFP 양극재 공급을 25년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아이오닉 5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배터리팩 원가가 지금 그 킬로와트당 130달러로 원가 자체가 떨어졌는데 이게 500만 원을 갖다가 개선시켜주는 효과랍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캐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캐즘 얘기 났을 때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뭐였냐면 처음에 얼리 어댑터들을 살 때는 가격보다는 내가 이거 갖고 있고 남들보다 이 맛에 하는 거지만 이제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조건. 조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외에 뭐 이제 NCM 계열에서 미드니켈 쪽으로 해가지고 LFP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양극재 배터리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DI는 코발트 프리, 코발트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거. 예, 보면은 LMFP라고 해서 리튬 망간 인산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발트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뭐 SK온도 코발트 프리 배터리 이런 거 이제 만들고 이러면서 원가를 좀 낮추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캐즘을 극복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돌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앞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근거가 있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내년 초
중반 이때부터는 좀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생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거를 지금 이제 숫자를 표시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23년도 뭐 수요가 주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22년 대비해 가지고 확실히 올라오는 그림은 나오죠. 우리나라만 좀 둔화된 거지 세계적으로는 아닌가 보네. 아닙니다. 그 이제 유럽도 약간 성장률은 좀 둔화됐다고 하지만 거기는 보급률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노르웨이는 뭐 90%가 돼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것도 뭐 전기차 미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FEOC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났었던 거. 맞아요. 네, 요거 내용 보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기업들 니들은 들어올 생각하지 마거든요. 요 지분 뭐 25% 네네. 그거 말씀. 네네, 25%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돼.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한국, 일본, EU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양극재 제일 캐파가 큰 데는 우리나라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분리막 쪽에서 제일 큰 쪽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전해액 쪽에서 제일 큰 데는 원래 중국인데 중국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그 전해액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핵심 그거가요? 아니요, 그거는 물성 자체가 금방 변해요. 그러니까 재고를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셀 공장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공장을 미국에다 줘야 되는데 중국이 지네 지분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앞서서 뭐 GM이나 포드나 그 이런 수요 둔화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좀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저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지금 작성한 건데요. 네. 보시면 GM 같은 경우 24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공장을 미시간을 지금 25년 말로 1년 연기했고요. 그 다음에 혼다하고 27년부터 하기로 했던 저가 전기차 이거 계획 없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고 포드 같은 경우도 23년 말까지 전기차 60만 대 이래놓고 나서 그걸 24년 말로 1년 연기를 시켰죠. 켄터키주 배터리 공장 2기도 26년 가동하기로 했던 거 이건 진출 저기 120억 달러 지금 투자 자체를 연기를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시는 거는 우선 그 전에 UAW라는 그 단체에서 장기 파업을 했었죠. 네. 파업을 하면서 손실이 꽤 크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 흐름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쪽이 여긴 배터리 셀2 셀이지만은 자기네들이 얼마를 팔겠다고 얘기했던 걸 뒤로 미뤘던 거는 파업을 했는데 뭘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당연히 그걸 또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셀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매를 좀 뒤로 늦춘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는 게 싸게 사는 거. 네. 이제 그것도 약간 좀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당한 데가 이제 당했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데가 올해 LNF가 지금 이제 원자재 재고가 엄청 많이. 그거는 처음에 모 회사 거기와 거래하고 있는 T사가 우리 얼마만큼 네. 할 거야 라고 해서 재고를 왕창 갖다 놨는데 그러는 바람에 재고 안고서 재고 평가손이 나면서 실적도 엉망돼 버리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 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가 안 내렸으니까 이 금리 여파로 해가지고 좀 테슬라 쪽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아무래도 판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좀 바뀐 건 아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캐즘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배터리 가격 떨어지고 전기차 가격 떨어지고 인프라 구축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터리 가격이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는 게 있는 게요. IRA법 이번에 이제 시행령 개정이 돼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이 원래는 그 이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거긴 하지만 보통 원래는 내가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가지고 계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건에 맞으면 나중에 사후에 공제를 해줘요. 네. 근데 내년 1일부터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바로 사는 시점에서 공제해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사는 시점에서 1,000만 원 돈이잖아요. 7,000원. 맞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싸게 훨씬 좋네요.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 금융을 이용을 한다. 할부를 한다. 그럴 때는 또 다르잖아요. 사는 시점에서 그렇죠. 그죠? 이걸 나중에 돌려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배터리 리스 제도라고 해서 이건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올해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이건 뭐냐면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원래 차를 구하면 배터리 가격까지 같이 이제 배터리까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는 사는데 배터리는 말하자면 렌탈하는 거죠. 오, 네. 그러면 차값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 내가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그 기간 동안 이 배터리 렌탈한 거에 대한 렌탈료를 내는 거죠. 이게 배터리 셀 업체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줄 거놓은 것들은 이제 취소된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LG, 삼성, SK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파나소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공화당 쪽 지역구가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거든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 있죠?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초경합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스윙 스테이트를 해가지고 공화당이 했다, 민주당이 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가져갔던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입니다. 그래요, 다 있네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스윙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고 공화당 지역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전기차 못하게 할 거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투자한 기업도 기업이지만 거기 고용인들은요. 그렇죠. 다 표인데. 다 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표를 바라보고 있는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자, 일단 2차 전지는 피크가 네. 7월에 나왔었죠. 네. 이른바 그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팍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가 76만 원, 뭐 에코프로가 150만 원이 넘어섰고 네. 그리고 3분기부터 실적이 확 꺾였잖아요. 쇼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3분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4분기도 별로고 내년 1분기도 별로야.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쫙 올라갔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거나 약간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제 그 실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작년부터 내리 계속 빠지기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들 예상했던 게 3분기부터 수요와 공급이 역전된다. 다시 말해서 공급량을 줄여버렸잖아요. 감산하면서.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수요는 이대로 있는데 만들던 걸 확 줄여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바닥은 3분기에 나온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맞물린 거죠.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는 바닥 확인하고 그게 든 거고요. 2차 전지는 바닥 구간에서 지금 좀 기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투자를 할 때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반도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세계 1, 2위 기업이고 또 시가총액 1위, 2위, 뭐 1위, 3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그쪽 기업들에 대해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어쨌든 실적이 최악에서 턴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요즘 또 보시면은 환율이 1360원 갔다가 1280원 갔다가 맞아요. 다시 지금 1310원대에서 있긴 하지만 환율도 좀 안정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환에 투자를 하는 환에 베팅을 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기 쉽고 시가총액 큰 걸 사게 되죠.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리튬 가격 불안정한 거 이게 결국은 배터리를 구매하는 전기차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구매 자체를 좀 뒤로 늦추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까 말씀드린 파업 여파도 있었고 또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노이즈도 자꾸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2차 전지는 조금 소외되고 있었고
거기에다 또 뭐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소외돼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분기가 바닥인데 지금 올라간다고 올라가는데 쫓아서 물 탓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물 탄다라는 것도 제가 물 타세요라고 해서 타시면 안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본인이 산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그 비싼 데 샀는데 지금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괜찮다 판단되면 사세요라고 했더니 사놨더니 더 빠졌어. 그럼 쟤 때문에 또 내가 손해봤어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 투자할 때 남 원망하고 남 탓해가지고는 절대 수익 못 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 결국은 자기 자산을 불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내가 그만큼 알아야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할 때, 집 살 때 옆에서 그래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짧게 한 방 이런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좀 꾸준히 공부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